여러분, 탄수화물과 단백질 중에 어느 쪽이 몸에 더 위험할까요?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었던 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여러분은 꼭 아셔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탄수화물이 무조건 나쁜 줄 알았습니다. 밥을 줄이면 살이 빠지고 당뇨도 좋아지고 건강해진다고요. 그런데 진짜로 탄수화물을 끊었더니 뼈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신장에 돌이 생겼습니다. 근육이 빠졌습니다. 이거 아셨나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탄수화물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풀리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탄수화물을 끊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저탄수화물, 케톤식, 고기만 먹는 식단,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몸은 진짜로 탄수화물 없이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진실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탄수화물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이유. 둘째, 탄수화물을 끊었을 때 우리 몸에 생기는 심각한 부작용. 셋째, 건강하게 탄수화물을 먹는 올바른 방법.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탄수화물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은 68살이십니다. 전에 식당을 오래 운영하셨던 분인데요. 위장이 좋지 않으셔서 음식 조절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탄수화물을 끊으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고 2년 전부터 밥을 거의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났을 때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셨더니 골다공증이 심각하다고 하더랍니다. 탄수화물을 안 드셨더니 뼈가 약해진 겁니다. 오늘 이 어르신 이야기 중간중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탄수화물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에 세 가지 모두 필요하지만 탄수화물이 맨 앞에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포도당 때문입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이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과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뇌는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62%를 포도당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뇌는 다른 에너지원도 쓸 수 있지만 포도당이 없으면 우리 뇌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어야 포도당이 생기고 포도당이 있어야 머리가 맑게 돌아가는 겁니다. 혹시 탄수화물을 줄인 뒤로 머리가 자꾸 흐리멍텅하고 집중이 안 된다라고 느끼신 분 계신가요? 그게 바로 포도당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연세에 뇌 기능이 떨어지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사실, 정말 무섭지 않으십니까?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안 먹어도 단백질과 지방으로 포도당을 만들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엄청나게 비효율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탄수화물로 포도당 하나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1원이라면 단백질이나 지방으로 만들 때는 6원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낭비죠. 그 과정에서 신장과 간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대한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이 탄수화물 섭취를 갑자기 줄이면 근육 손실이 일반 성인보다 2.3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탄수화물은 단순히 에너지만 주는 게 아니라 근육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탄수화물이 없으면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기 때문입니다. 임경자 어르신도 탄수화물을 끊은 뒤 6개월이 지나자 다리 힘이 빠졌다고 하셨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고 넘어지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탄수화물을 안 먹었더니 근육이 빠진 겁니다. 지금까지 탄수화물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포도당과 근육 보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식이섬유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 내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847명을 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장질환 발생률이 2.7배 낮았다고 합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장 안에 살고 있는 유익한 균들을 먹입니다. 장내 유익균이 잘 살아야 면역력이 높아지고 혈압도 안정되고 혈당도 잘 조절됩니다. 심지어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장내 균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끊으면 식이섬유 섭취가 뚝 떨어집니다. 채소나 과일, 통곡물에서 식이섬유를 얻는데 이런 음식들을 안 드시면 장 안의 유익균이 굶어 죽습니다. 장 점막이 얇아지고 염증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쉽게 비유해드리면 장 안의 유익균들은 마치 우리 몸을 지키는 병사들 같습니다. 식이섬유를 주면 병사들이 힘을 얻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식이섬유를 안 주면 병사들이 쓰러지고 대신 나쁜 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끊임없이 적과 싸워야 하는 힘든 상황이 됩니다. 특히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장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식이섬유가 더욱 중요합니다. 국립암센터 예방의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후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한 분들은 대장암 위험이 1.8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탄수화물을 끊으면 이 소중한 식이섬유도 함께 잃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탄수화물을 먹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포도당과 근육보호, 그리고 식이섬유입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아주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을 먹어야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인슐린이라고 하면 당뇨 환자분들이 쓰는 주사가 떠오르시죠? 그런데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대사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 하나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동시에 근육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을 드셔야 인슐린이 적절하게 분비되고 그 인슐린이 근육 성장을 돕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인슐린 분비도 줄고 근육도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어르신 520명을 조사한 결과 탄수화물 섭취를 50% 이상 줄인 그룹은 줄이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이 연간 3.2배 빠르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는 근육이 빠지는 게 정말 위험합니다. 근육이 없으면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탄수화물을 먹어야 인슐린이 나오고 인슐린이 있어야 근육이 보호됩니다. 잠깐 하나 더요. 인슐린은 뼈를 만드는 데도 관여합니다. 탄수화물을 먹어야 인슐린이 분비되고 그 인슐린이 뼈의 재생을 돕습니다. 탄수화물을 끊으면 인슐린이 부족해지고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임경자 어르신의 골다공증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2년 가까이 끊으셨더니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았고 뼈도 약해진 겁니다. 병원 선생님께서는 밥을 드셔야 뼈가 안 녹는다라고 하셨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탄수화물은 끊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먹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의 종류를 선택하는 겁니다. 모든 탄수화물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흰 쌀밥이나 흰 빵, 과자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반면에 현미, 보리, 귀리, 고구마 같은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을 드신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당뇨 발생 위험이 39% 낮았다고 합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어떤 걸 드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밥 한 공기 중에 현미나 보리를 섞어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반반씩 섞다가 서서히 통곡물 비율을 높여나가시면 됩니다. 맛이 처음에는 거칠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한두 달 드시면 익숙해지고 오히려 더 구수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현미, 보리, 고구마.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에 가장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었을 때 어떤 심각한 일이 생기는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탄수화물을 끊으면 생기는 첫 번째 심각한 부작용은 신장결석입니다. 신장결석 들어보셨나요? 신장 안에 돌이 생기는 병입니다. 이 돌이 요관을 통과할 때 엄청난 통증이 생깁니다. 산통 다음으로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탄수화물 섭취를 80% 이상 줄인 사람들을 2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탄수화물을 거의 먹지 않은 그룹에서 신장 결석 발생률이 일반인의 5.9배였습니다. 즉, 탄수화물을 끊은 분들 중에서 거의 8%에 가까운 분들이 신장 결석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단백질만 많이 드시면 혈액과 소변이 산성으로 변합니다. 산성이 되면 신장 안에서 요산이라는 물질이 결정을 이루어 돌이 됩니다. 또 산성 환경에서는 뼈에 칼슘이 녹아나와 신장으로 빠져나가면서 결석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 결석이 반복되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나빠집니다. 결국 투석이 필요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투석이 얼마나 힘든 치료인지 아시죠? 일주일에 3번씩 기계에 몸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 고통을 자식들이 옆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탄수화물을 올바르게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레몬물이나 구연산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면 이런 결석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더라도 채소나 과일을 통해 구연산을 섭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심각한 부작용은 골다공증입니다. 탄수화물을 끊으면 뼈가 약해집니다. 임경자 어르신처럼요. 왜 그럴까요? 탄수화물을 안 드시면 우리 몸이 산성 상태가 됩니다. 몸이 산성이 되면 이를 중화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꺼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뼈가 녹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하인 어르신들은 골밀도가 정상 섭취 어르신들보다 연간 2.1배 빠르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뼈가 약해지면 가장 무서운 게 낙상골절입니다. 특히 대퇴골, 즉 허벅지뼈 골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정말 위험합니다. 대퇴골 골절 후 1년 안에 사망하시는 분이 4명 중 1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잘못 조절하다가 뼈가 약해지고 넘어져서 골절되고 그게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하려면 우리 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혈관 건강 악화입니다. 탄수화물을 대신해서 지방과 단백질을 과하게 드시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높아집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많이 드신 그룹을 5년간 추적한 결과 혈관 경화 위험이 1.9배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저도 이걸 알고 처음에는 정말 놀랐습니다. 탄수화물을 끊으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심혈관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니요? 탄수화물,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조절하는 것이 답입니다. 이제 탄수화물을 건강하게 드시는 3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밥부터 드시는 분 많으시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순서를 바꾸시면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먼저 채소를 드세요. 그 다음 단백질인 고기나 생선, 계란을 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밥이나 빵을 드세요.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42% 느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0세 이상 어르신일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채소 먼저 먹기를 6개월 실천한 그룹은 혈당이 평균 17포인트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믿기 어려우신가요?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마지막에 밥, 이것만 기억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밥의 양을 줄이되 통곡물로 대체하는 겁니다. 흰쌀밥 2공기를 드셨다면 오늘부터 1공기 반으로 줄이고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시면 힘드십니다. 천천히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현미나 잡곡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천천히 올립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좋은 탄수화물로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운동과 함께 탄수화물을 드시는 겁니다. 탄수화물이 가장 잘 쓰이는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운동할 때입니다. 운동 전에 적당히 탄수화물을 드시면 그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완전히 소비됩니다. 남지 않습니다. 살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체육학회 연구에 따르면 운동하는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충분히 드셔도 혈당과 인슐린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운동이 없으면 탄수화물이 남아서 문제가 되지만 운동이 있으면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쓰여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끊을 게 아니라 운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탄수화물을 올바르게 쓸 수 있습니다. 잠깐, 하나 더요.
우리 세대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근감소증입니다. 근감소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이 근감소증이 당뇨, 심장병,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 아시나요? 근감소증을 막으려면 단백질과 함께 탄수화물을 드셔야 합니다. 탄수화물 없이는 단백질도 근육을 만드는데 제대로 쓰이지 못합니다. 탄수화물이 없으면 단백질이 에너지로 쓰여서 사라져 버립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여러분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균형 있게 드신 그룹이 단백질만 드신 그룹보다 근육량이 연간 1.7배 더 유지됐다고 합니다. 탄수화물을 끊으면 근감소증이 더 빨리 옵니다.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탄수화물을 올바르게 드셔야 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탄수화물의 중요성과 올바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임경자 어르신 이야기를 마무리해 드릴게요. 병원에 가셔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어르신은 식사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탄수화물을 아예 안 드시던 것에서 현미잡곡밥 한 공기씩 채소와 함께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골밀도 검사를 다시 하셨는데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다리 힘도 돌아오고 계단도 전보다 편하게 오르신다고 합니다. 탄수화물을 올바르게 드셨더니 몸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세대는 수십 년 동안 밥을 먹으며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탄수화물을 끊는 것이 우리 몸에 더 충격이 됩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탄수화물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소는 풀을 먹어 몸 안에서 지방을 만들어 삽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잡식동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도 단백질도 지방도 모두 필요합니다. 고양이처럼 살 수 없고 소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가 자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가난했지만 밥은 먹었습니다. 산에서 일하고 논에서 일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밥이 있었습니다. 그 밥이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의 음식이고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다만 문제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운동 없이 드시거나 나쁜 탄수화물만 드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고치시면 탄수화물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음식이 됩니다. 이제 오늘 핵심 내용 중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당뇨 어르신들은 탄수화물을 어떻게 드셔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탄수화물이 더욱 무섭게 느껴지실 겁니다. 밥을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면 합병증이 걱정되고 그래서 탄수화물을 아예 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최신 가이드라인을 보면 당뇨 환자라도 탄수화물을 적절히 드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종류 그리고 드시는 방법입니다. 당뇨 어르신들을 위한 탄수화물 방법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세요. 한 끼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3끼에 나눠서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 훨씬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지만 나눠서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둘째, 정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을 드세요. 흰 쌀밥 대신 현미밥, 흰 빵 대신 통밀빵을 드세요.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만 통곡물은 천천히 올립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당뇨센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 환자가 흰 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꿨을 때 식후 혈당이 평균 23포인트 낮아졌다고 합니다. 셋째,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식사 후 바로 앉아 계시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볍게 걸으시면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해서 혈당이 안정됩니다. 이게 당뇨 어르신들에게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당뇨 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식후 15분 걷기를 꾸준히 한 그룹은 혈당 수치가 6개월 만에 의미 있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정말 큽니다. 당뇨가 있으셔도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종류를 바꾸고 양을 조절하고 식후 걷기를 더하면 됩니다. 이제 탄수화물과 운동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어떤 운동이 떠오르시나요? 헬스장에 가서 기구를 드는 것, 마라톤,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 어르신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가 탄수화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30분씩 주 5회 걷기를 실천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혈당, 혈압, 혈중 지질이 모두 개선됐다고 합니다. 걷기 한 가지만으로 이렇게 많은 것이 좋아집니다. 걸을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걸으세요. 이때 혈당이 올라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걸으시면 혈당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적당히 빠르게 걸으세요.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좋습니다. 너무 천천히 걸으면 효과가 적고 너무 빠르게 걸으면 숨이 너무 차서 오래 못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운동은 오래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2시간 걸으시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걸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번에는 탄수화물과 뇌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가 요즘 우리 세대에서 가장 걱정되는 병 중 하나죠. 그런데 탄수화물이 치매 예방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하버드 의과대학 노화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혈당이 오랫동안 불안정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이 1.9배 높다고 합니다. 혈당이 너무 올라가도 너무 내려가도 뇌에 좋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면 혈당이 너무 낮아지는 저혈당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저혈당 상태에서는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집중이 안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반대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너무 올라가고 그것도 뇌에 좋지 않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을 통곡물로 적당한 양으로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를 보호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680명을 8년간 추적한 결과 혈당 변동이 적었던 그룹이 치매 발생률이 2.4배 낮았다고 합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올바른 탄수화물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르신들이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은 전체 칼로리의 45%에서 65% 사이가 좋습니다. 밥으로 환산하면 하루 3끼 한 끼에 공기밥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론 운동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면 조금 더 드셔도 됩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면 뇌와 근육과 뼈 모두 손해입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고 살이 찝니다. 균형 잡힌 탄수화물 섭취가 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을 드실 때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기름진 음식을 함께 드시면 가장 살이 찌기 쉽습니다. 라면에 계란을 넣고 밥을 곁들여 드시거나 빵에 버터를 듬뿍 바르거나 튀김과 밥을 함께 드시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탄수화물이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그 인슐린이 함께 들어온 지방을 몸에 저장합니다. 우리가 즐겨 드시는, 우리 세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맛있는 음식들이 대부분 이런 조합입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너무 자주 드시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탄수화물과 채소를 함께 드시는 건 아주 좋습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서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백질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고 근육을 만드는데 탄수화물을 써서 살이 덜 찝니다. 정리하면 탄수화물 더하기 채소, 탄수화물 더하기 단백질은 좋은 조합입니다. 탄수화물 더하기 기름진 것은 피하세요.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탄수화물 건강 습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탄수화물 드시기 전에 물부터 마시면 위장이 준비되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그냥 물 한 잔인데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두 번째 습관은 아침 식사에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더하는 겁니다. 밥만 드시는 것보다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삶은 달걀 2개를 아침에 드시면 점심때까지 배가 든든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식사 순서 지키기입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마지막에 밥. 이 순서를 습관으로 만드세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수 있지만 한 달만 하시면 자동으로 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식후 걷기입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15분에서 20분 걷기를 하세요. 밥 먹고 바로 걸으면 소화가 안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천천히 걸으시면 오히려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격렬하게 운동하시는 게 아니라 가볍게 산책하시는 거니까요. 다섯 번째 습관은 저녁 식사는 가볍게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낮에는 활동량이 많아서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쓰이지만 저녁에는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남기 쉽습니다. 저녁에는 밥량을 조금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드시면 좋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이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가 어떤 분들입니까?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한국전쟁도 겪으시고 보릿고개도 넘기시고 그 힘든 시절을 이겨내신 분들이 이 5가지 습관 못 만드실 리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탄수화물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밥을 먹으면 살이 찐다입니다. 밥 자체가 살을 찌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밥과 함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실 때, 그리고 운동 없이 드실 때 살이 찌는 겁니다. 밥 한 공기는 약 300kcal인데 이건 30분 걸으면 다 소비됩니다. 문제는 밥 자체가 아니라 밥과 함께 드시는 음식과 운동량입니다. 두 번째 오해, 단백질 식품에는 탄수화물이 없다입니다. 이건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고기나 생선에는 탄수화물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단백질만 드시면 우리 몸이 단백질을 에너지로 쓰는 과정에서 독소가 생깁니다. 이 독소를 처리하는데 신장과 간이 많이 일해야 합니다. 이게 쌓이면 신장과 간에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 오해, 탄수화물을 끊으면 빨리 살이 빠진다입니다. 탄수화물을 끊으면 처음에는 빠르게 체중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탄수화물을 저장할 때 물을 함께 저장하는데 탄수화물을 끊으면 이 물이 빠지는 겁니다.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수분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만 빠르게 줄고 나중에는 멈춥니다. 진짜 지방을 빼려면 탄수화물을 올바르게 드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영상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탄수화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은 끊으면 안 됩니다. 포도당, 식이섬유, 인슐린 분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탄수화물을 끊으면 신장 결석, 골다공증, 근육 감소가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탄수화물의 종류를 바꿔야 합니다. 흰 쌀밥, 흰 빵,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 대신 현미, 보리, 통밀, 고구마 같은 통곡물을 드세요.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세 번째, 운동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드시면서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혈당이 안정되고 근육이 보호되고 뼈가 튼튼해집니다. 탄수화물은 적이 아닙니다. 운동 없이 드시는 탄수화물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 지금까지 참 많은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정작 내 몸은 돌볼 여유가 없으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을 돌볼 때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사시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올바르게 드시면서 매일 조금씩 걸으세요. 이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건강 클리닉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탄수화물을 올바르게 먹고 하루 30분 걷기를 실천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3년 뒤에 신체 기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3년이면 길어 보이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면 3년 후에는 훨씬 건강한 모습으로 손주들과 함께 웃고 계실 겁니다. 울산의 임경자 어르신도 지금은 현미 잡곡밥에 채소, 반찬, 생선 한 토막씩 드시면서 하루에 산책을 30분 하십니다. 골밀도도 나아지고 다리 힘도 돌아오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다고 합니다. 탄수화물을 올바르게 드셨더니 몸도 마음도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하면 탄수화물을 끊지 마시고 종류를 바꾸고 운동과 함께 드세요. 그것이 우리 여러분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게 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변 가족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탄수화물 관련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